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음악을 하나 들려줄 거예요. 한번 이 음악을 잘 듣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곡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아무리 음악을 잘 모르는 친구라도 이 곡은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곡 어디서 들어봤나요? 네, 아마 이 곡을 들으면 결혼식장을 연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은 실제로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라는 곡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행진곡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행진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행진곡은 여러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행진을 할 때 깔아두는 배경음악이에요. 그리고 이 행진곡들은 행진곡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진은 걸어갈 때 배경음악으로 BGM으로 깔아주는 음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듬이 단순하고 규칙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행진곡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듬이 막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스텝이 꼬이겠죠, 그쵸? 여러 사람들이 발을 맞추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리듬이 복잡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박자에 맞춰서 갈 수 있게 리듬이 단순하고 규칙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짝수박자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짝수박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보통 뭐 4분의 2박자나 아니면 4분의 4박자 이런 애들을 짝수박자라고 해요. 자, 여러분 왜 짝수박자가 많을까요? 이것도 1번 이유랑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 사람이 발이 몇 개인가요? 네, 발이 2개죠. 2개니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음악에 딱딱 맞으려면 짝수박자여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힘차고 경쾌하다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걷죠?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힘차게 씩씩하게 걸어야 되죠, 그쵸? 근데 여러분 행진곡이 만약에 축 늘어져가지고 막 힘이 없고 막 우울하고 이런 분위기의 곡이면 여러분 행진할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쵸? 이렇게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서 걸어가게 되겠죠? 걷는 사람도? 그러니까 행진곡의 특징은 일단 분위기가 힘차고 경쾌하고 리듬도 규칙적이고 단순하고 그리고 걸어가기 좋게 발 맞추기 좋게 짝수 박자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행진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뒤에 깔리고 있는 음악 들으시죠?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곡이에요. 자, 제목부터 벌써 뭔가 씩씩한 기백이 느껴지죠? 네, 이 곡은 영국의 작곡가인 엘가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사실 위풍당당 행진곡은 6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1번이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아까 배웠던 행진곡의 특징처럼 씩씩하고 힘찬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그런 것 같죠? 일단 우리가 들은 부분은 제일 앞부분이고요. 1번의 제일 앞부분이고요. 사실 또 1번 앞부분만큼이나 중간 부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여러분 무조건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또 시상식이나 아니면은 외국 졸업식에서 굉장히 자주 씁니다. 왜냐면 좀 약간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한번 그 부분 우리 영상으로 직접 감상해 볼게요.
어떤가요? 정말 익숙하죠? 그리고 이 곡을 엘가가 작곡했다고 했는데 엘가가 영국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 곡을 정말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이제 국가 있죠,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의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국가인 것처럼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 국가가 있는데 이제 영국에도 물론 영국의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이 위풍당당 행진곡이 우리의 두 번째 국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곡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가사를 붙여서 다 같이 부릅니다. 한번 그 장면을 또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쓰였어요. 한번 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행진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이라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은 요한 스트라우스 1세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가 작곡했어요. 네, 이 곡은 이제 이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군대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에요. 네, 제목에 라데츠키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도 라데츠키가 사람 이름입니다. 네, 요제프 라데츠키라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런 업적을 기리고 우리 앞으로 이 사람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싸우자 뭐 이런 의미로 이 사람의 이 장군의 이름을 따와서 라데츠키 행진곡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분위기가? 정말 밝죠? 되게 빠르고 밝고 경쾌해요. 그래서 신나는 분위기, 파티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 곡의 또 재밌는 점은 보통 여러분 우리 이제 클래식 공연을 하면은 조용히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을 하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되게 실례예요, 그 공연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침이나 이런 것도 참으면서 볼 정도로 원래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곡은 약간 예외입니다. 이 곡은 공연을 할 때 박수를 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한번 우리 이 곡 공연할 때 박수 치는 영상 구경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밝고 경쾌한 행진곡들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행진곡은 전부 밝고 경쾌할까요? 우리 아까 처음에 행진곡 특징이 밝고 경쾌한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행진곡이 다 그럴까요? 정답은 네,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행진곡 중에서도요, 장송 행진곡이라는 곡이 있어요. 장송, 무슨 뜻일까요? 자, 일단 장은 장례식 할 때 장이고요. 그 다음에 송은 뭐 누군가가 떠날 때 이렇게 인사해주는 거를 송별회라고 하죠. 네, 송별회 할 때 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어디에서 연주되는 곡일까요? 바로 장례식에서 연주되는 곡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을 애도하기 위한 그런 음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막 아까 들었던 라데츠키 행진곡처럼 밝고 경쾌하고 그러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느리고 어둡고 좀 슬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장송행진곡을 쓴 사람은 되게 많아요. 장송행진곡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쇼팽의 장송행진곡도 있고 아니면 뭐 바그너, 베토벤 이런 여러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장송행진곡을 썼는데요. 우리는 오늘 한번 쇼팽의 장송행진곡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죠.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한번 살짝 감상해 볼게요. 네, 오늘은 행진곡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행진할 때 쓰이는 음악을 행진곡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 행진곡, 위풍당당 행진곡, 라데츠키 행진곡, 그리고 장송 행진곡까지 다양한 작곡가들의 행진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곡들은 뭐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군대가 행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정말로 행진을 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고 했죠. 뭐 시상식이나 졸업식 아니면 우리 오늘 대통령 취임식 영상까지 봤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진곡은 사람들이 힘차게 걸을 때 뒤에 깔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자가 단순하고 분위기도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외도 배웠죠. 어떤 행진곡이었죠? 네, 바로 장례식에서 쓰이는 장송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느리고 무겁고 슬픈 그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